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27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때일은 찾아온 그 무더위 한 방에 날려드린 비가 촉촉히 주중에 내렸습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은근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당일 토요일 날 이 주로 컨디션 체크 중요시 여겨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내린다고 하니까요. 토요일 날 유동적인 그 주로 컨디션 체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고요. 자, 월말 흐름 역시나 기대했던 바와 같이 다수의 경주가 상당히 혼전 구도로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매경주 인기마 소개는 물론이고 숨어있는 복병 전력까지 꺼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빠른 말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3명 스톤보다 빠른 말이 없고 거기다 1번 게이트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선행 후 한 바퀴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는 2번 뉴패러다임, 이번 경주는 차분한 앞선 전개라면 얼마든지 막판까지도 힘을 쓸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3번 프라이빗맨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재개한 훈련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 발휘한다면 선입 후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요. 마필 체형 자체나 기본적인 밸런스나 주폭 여유가 워낙 좋기 때문에 4번마 심정의 고동이란 마필은 여전히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준 여건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낭만스타가 적극적으로 빠른 페이스에서도 충분히 적은 능력을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코스 최적의 전개 1번 갤럭시피스, 힘 자체는 의심할 여유가 없는 마필인 만큼 역시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선행 강공작전으로 단거리 좋은 능력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게이트 안쪽에 감량 혜택, 거기에 줄어든 1200거리라면은 3번 님의 향기에 승급전의 선전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2km 감량 혜택에다가 안쪽 게이트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 4번 금성왕제, 이미 선두에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빠른 선행마들 틈바구니에서 이 선에서 여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 9번 빅선더, 선입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니만큼 전개상의 이점, 인코스 재진입의 호기, 적임한장의 힘, 2번 야오선덕의 중심에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는 4번 세일러버드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1월 12일처럼 차분한 전개, 인코스 게이트 이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글로벌 채널하는 말도 사실 모래를 안 맞으면 뛰는 전력이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누군가 선행을 나가고 그 외곽 옆에 붙여서만 뛰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 호전세가 더욱 가미된 지금 승급전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 8번 심플라이프, 여기서는 1승 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직전 경주 다크플레이어를 문세영 기수가 이걸로다가 1500승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슈퍼삭스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슈퍼삭스는 저력이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초반에 선두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응수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늘어난 1800m 거리요. 12번 이 스피드 조이의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경험을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 신예 마필 간의 접전 구도로 보입니다.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갖춘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그야말로 절대 강자를 가늠할 수 없는 혼전 구도로 예측이 되는 이 서울 이경주가 되겠는데요. 토요경마
혼전 구도의 첫 스타트가 되겠는데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경마 스타트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말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서히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도 눈에 띄고 있고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신예 전력 한두도 충분히 잠재력을 갖춘 모습이라서 무엇보다 상대적인 비교가 상당히 중요했던 구도입니다.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있지만 마필의 기본적인 잠재력 조건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 오히려 이 신예 마필 10번마 쿠카켓이라는 전력에 좀 더 힘을 싣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월 29일 때 주행심사를 치르고 나서 데뷔전을 준비하는 전력인데요. 주파 기록은 04초 1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안정감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에요. 내측에서 차분하게 선두권을 장악했던 이후에도 중속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선 간헐적인 추진 시 그 추진을 받아들이는 반응 자체의 탄력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은 전력입니다. 분명히 이번 구도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에게 선행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선행 자체는 장담할 수 없는 구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주폭 자체가 상당히 좋고 마필 근성이 뛰어난 전력이기 때문에 또한 훈련식 완성도도 상당히 높았던 이번의 구도라면 데뷔전 바로 통할 수 있는 잠재력 우위 10번마 쿠카켓 좀 더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안쪽 2번마 서울시티, 3번마 라운드댄서 그리고 외곽 12번마 초동보배라는 마필을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이제 토요 경마 자체에서도 주로가 가볍게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은 안쪽 2번마 서울시티죠. 데뷔전도 스피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곽 12번이라서 전개를 못 풀었던 것뿐 중속감은 충분히 보여줬었고 직전에도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측에서 오히려 선두권을 나서면서 마지막까지 상대들과 격차가 크지 않을 만큼 안정감을 보였었죠. 안효리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이 한 마필만 기승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한 이 마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줄 것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번 라운드에서란 마필은 데뷔전 자체는 좀 별게 없었죠. 전체적인 안정감이 좀 떨어졌었는데 의도적인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마필 상태가 상당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재검 당시에도 친친찬, 미래영, 샤크런 상위 등급의 재검 마필들과의 주행심사에서 차분하게 선입을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채찍 동력 시 마필이 보여주는 주폭 자체도 데뷔전과는 다른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힘이 차가고 있는 3번마 라운드에서도 변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기본 탄력 자체가 여유가 좋은 마필이 외곽 12번마 초동보배라는 전력이죠. 실전 두 번의 경주에서 교룡운우 박철음, 땡큐마더 홍코민 갈립까지 성장세의 마필들과 겨루면서도 기본기를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골막기 때문에 휴양을 다녀왔는데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주행심사 당시에서는 최강스타 사이버 빠른 페이스의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예 추진 없이 후미권에서 한번 전개를 해봤습니다. 약간의 제어성 말머리를 하면서 직선에서 추진하면서 마필의 걸음만 체크해보는 모습인데 전혀 이상 없어요. 초반에 외선에서 얼마만큼 밀리지 않고 가담하느냐가 관건일 뿐 기본 잠재력이 좋은 12번 초동부배도 공백전이지만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상대 마필들의 전력도 완성도가 좋지만 잠재력 자체가 상당히 우수했었던 10번마 쿠카켓을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딱 한 마리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도 이번 서울시티 백동일 위원도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훈련 모습상의 변화가 정말 확연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 후에 중심마로까지 강조를 드렸는데 막판에 무너지는 정말 아쉬운 좀 3착이었습니다.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 선행 강공 또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최적 선의까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3번 라운드댄서라는 말이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는데 재정비 차원이었다고 보는데 3세에 접어들면서 심찬 모습 착지 불량으로 주행심사 때는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고 거의 추진 없이 자리 잡으면서도 초반 스피드 좋아진 모습 굉장히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아니더라도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신 10번 쿠카켓 저도 역시 가능성 있는 신마로 판단됩니다. 데뷔전이지만 좋은 모습 주행심사 때 충분히 잠재력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5번 퀸스트리트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사실 그 데뷔전에 비해서 너무 못 뛴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전개에 좀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리 못 잡고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에 데뷔전만큼만 뛰어도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최적 선입 전개 후에 입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마필들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판단해야 될 마필이 오두막 퀸스트리트예요. 저는 오두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하고 놓고 있는데 데뷔전 자체보다도 직전 경주에서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데뷔전 자체의 흐름과 직전의 흐름이 달랐다. 직전 빠른 페이스를 만나자 가담 자체는 중위권까지 가담을 했는데 마지막 여력감 자체를 타이밍을 아예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번 구도도 안쪽에 있는 서울시티뿐만 아니라 4번 이길레오, 외선의 10번 쿠카케까지 레이스 흐름 자체는 직전만큼의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어차피 좀 처진 선입 이후에 한 발을 발휘한 퀸스트리트 입장에서는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필 같은 경우에 당일 주로의 상황과 마필 상태가 좀 체킹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말씀드린 마필들의 우위를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마필들보다는 좀 더 아래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반 정도의 의견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추첨 화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5번 퀸스트리트는 글쎄요, 백동희 의원도 아예 부정을 하고 있는 마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데뷔전에 보여줬었던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직전 경주는 외곽을 돌던 말들이 전멸하던 그런 의미에서는 그때 당시 입상을 차지했던 솔리드가 참 잘 뛴 건데 이후 경주에서 3위에 그치고 말아서 좀 아쉽고요. 이건 논외고 퀸스트리트 역시 외곽을 돌면서 조금 아쉬웠었던 경주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에 들어와 있는 게이트 이점과 적인 기수 안장이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더 주고 가고 있습니다. 10번 쿠카켓은 백동희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 선행 경쟁력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2번 서울시티까지도요. 자, 그리고 저는 7번 황금도야지 아마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데뷔전 그리고 주행심사 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출발 부분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데 좀 신경을 썼던 것이 성과를 나타낼 때가 됐고요. 모마 볼드 워리어 같은 경우를 감안해 본다면 볼드 워리어는 선행마였거든요. 그걸 감안해 본다면 이 말의 순발력이 아예 밀린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어려서 이렇다. 하지만 끝걸음 자체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7번 황금도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 소개드린 마필들 배제하고 딱 두 마리가 퀸스트리트하고 7번 황금도야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퀸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 때문에 고민을 했고 7번 황금도야지는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예요. 왜냐하면 황금도야지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11번 게이트에서 발주도 편하게 나오질 못했었고 약간 중후미권 처진 전개에서 직선 구간 들어와서 마필이 약간씩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주폭을 보였단 말이죠. 앞으로 띄워줄 마필이 분명한데 지금 레이스 구도를 판단했을 때는 앞선에 가담하는 마필들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도야지가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직접은 더 잘 뛸 가능성은 있지만 3위권의 마필로 정도밖에 저는 평가를 못하겠더라고요. 입상 1, 2위권에 근접한 마필들과의 전개 싸움에서는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 3위권 복병 정도 입상권 자체로 타진하기는 한 번 더 좀 경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흐름을 빠르게 보셨고 앞선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판단하에 백동일 의원이 7번 황금도야지가 늦추입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주셨네요. 이 7번 황금도야지는 직전에 출발 후 내측 기대는 악벽 자리를 못 잡았죠. 그 외측 빼내가지고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걸음 여력만 남기고 아쉽게 착순권인데 이번에 얼마만큼 7번 황금도야지 발주를 매끄럽게 이뤄내는 가 여부에 따라서 입상 성패는 가려질 듯합니다. 자, 이 경주는 편성 그리고 전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생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서울시티가 보여준 능력에서는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4번 이길레오가 이 편성에서는 이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직전에 4번 이길레오는 출발 이후에 분명 앞에 나갔습니다. 선두권 치고 나왔습니다만 이내 선두 자리를 내주고 인코스 선입을 탔고 막판에 전방 150m 지점쯤에서 타마의 내측 진로 변경 시 다소 방해당한 아쉬움도 있었죠. 이 4번 이길레오가 이번 경주에서 적극적으로 스피드는 갖췄으니까 적극적으로 선두 장악에 나서준다라면은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1순위 가능한 전력으로 이 평가를 하는데 백동일 의원요 4번 이길레오 전개 양상하고 이번 경주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는 관점이 이번 경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이길레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티 때문에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편성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거의 뭐 선행을 가기 위해서 몰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말을 놔줬을 때 기본 발주 이탈 능력으로 선행을 갔던 거기 때문에 게이트까지 좋아진 이번 경주에 선행을 포기할 리가 절대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티가 선행을 가고 이길레오가 그 마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힘서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서울시티 만약에 이길레오가 먼저 나간다 하더라도 서울시티가 이 마필을 괴롭히면서 두 마필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결국 저는 이길레오가 서울시티를 저격할 수 있는 저격수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서울시티를 넘어서서 입상 자체를 가져가기에는 상대 자체의 전개가 좀 맞지 않는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번 이 서울시티를 보내놓고 2선에서 4번 이길레오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선입점 펼친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서울시티가 선행을 가고 이기려고 따라가는 전개였을 때는 오히려 이길레오한테 좀 최적의 전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직전의 경주도 보시다시피 따라갔을 때의 그 직선에서의 결정력은 분명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티가 선행을 나가고 바깥쪽에서 몰아붙일 수 있는 마필들의 압박도 견뎌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 힘이 완벽하게 붙지 않은 이길레오로서는 전개적 우위나 뭐 힘적인 부분에서 어느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번 경주 지켜보는 마필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과연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서울 이경주는요. 기본기 출중한 신마,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가 됩니다. 10번 쿠카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2경주에 이어서 앞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고요. 보여준 능력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 한두가 눈에 띕니다. 과연 도전권들은 어떤 마필들로 결정이 날지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말이 단연 돋보이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러닝복스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거두는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줬는데 최외곽 게이트였다는 점이 굉장히 돋보이는 점입니다. 최근 외곽 게이트에서 큰 추진 없이도 정말 빠릿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리 줄인 1000m에 1번 게이트 선행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라면 우승까지도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우승 유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신마입니다. 6번 컬러 주행이라는 말인데 이번에 데뷔전을 갖는 말인데 이제 직전 주행 심사를 봤을 때 아직도 출발이 외측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외에도 소극적인 추진 후에 자리 잡은 후에 중속 자체로 그냥 밀고 나오면서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전혀 걸음이 죽지 않는 모습, 중속도 좋고 뒷심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선 추진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력 좋고 주행심사 이후에 출발 훈련 양호하게 소화까지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상 출발 후에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데뷔전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5번 재능충만도 도전이 가능한데 직전 데뷔전에서 연말이랑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했던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뒷심 보여줬기 때문에 뭐 몇몇 질환들이 있어서 주기는 길어지긴 했지만 더욱 심찬 모습, 훈련 모습,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성파장도 주행심사 시에는 출발을 망치고 소극적 추진으로 일관했는데 데뷔전에서 기습선행을 나서는 깜짝 놀랄 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막판에 무뎌진 모습, 하지만 초반에 심소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데뷔전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충분히 더 잘 뛸 수 있는 잠재력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후에 우승이 유력한 1번 러닝복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을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구도겠죠. 러닝복스 개인적으로 참 아픔이 있는 마필인데 당시 이제 심장의 고동과 러닝복스가 입상을 할 때 그때가 당시 제 추천 경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러닝복스도 좋았고 드림채트도 너무 좋아서 고민을 하다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너무 좋았습니다. 외곽 12번에서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 무리한 전개가 됐음에도 좋은 모습을 활약시켜줬고 이번 경주 1000m라면 상대가 없을 것 같네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성파장도
스피드감 자체에 이번 연투가 가능한 전력이기도 하고 오버마 재능 충만이란 마필도 골막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지만 기본 잠재력은 저 역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마필 자체는 충분히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일 뭐 인기를 끌어줄 마필이기도 하지만 기본 능력상의 모습에서 무시 못할 전력으로 판단하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시네요. 외곽 12번마 검양입니다. 데뷔전 주폭 보여줬고요. 직전에 이제 선두권에서 나섰던 두 마리 마필 틈에서도 좋은 경합 속에서 아쉬운 코차 승부 속에 3위를 마감했었던 모습이죠. 스피드나 탄력 모두 갖추고 있는 전력이고 사실상 안쪽에 뭐 러닝복스, 골든제인, 성파장 세 마리 마필이 더 빠르고 중간 외선 쪽의 마필들은 그렇게까지 스피드가 뛰어나지는 않아서 외선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12번 검양 충분히 잠재 능력 가능성 높게 평가될 텐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기본 능력 자체는 충분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해서 5드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함시킨 말이긴 합니다. 능력은 인정하는데 게이트가 관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백동일 위원께서 이제 외곽 게이트라도 충분히 전기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또 분명히 불안 요소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였고 데뷔전은 사실 좀 경주력이 많이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그 직전에 뛰어난 경주력과 비교해 보면 전개의 차이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데뷔전은 세 번째 외곽 전개를 했는데 정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행심사에서도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잘 풀어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최외곽 게이트에서 지금 과연 이번 경주 과연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검증의 무대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1번 러닝복스는 뭐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저 백동희 의원의 방금 그 자아 비판적인 내용이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러닝복스 딱 입상하는데 전 백동희 의원 얼굴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제를 그만큼 잘해주셨고 당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나아지는 모습 기대할 수밖에 없죠. 12번 검향은 직전 러닝보스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 이번에는 검향에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조금 한 표를 던져보겠고요. 4번 성파장은 우리 모두 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2번 골든제이는 여쭤봐야 되겠죠. 1번 러닝복스와 4번 성파장 그 사이에 있는 선두권 강공 세력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직전 경주는 아쉽게 밀려났었던 모습이 속상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력 보강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도 있을 말이거든요. 2번 골든제이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반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행형 말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엔 이 말은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데 뭐 1000m라는 점은 뭐 가능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주 김정우 의원께서도 강조해 주신 1번 러닝복스가 1번 게이트의 직전 경주 또 추진도 별로 안 하는 모습인데 너무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러닝복스라면 선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결국 이번 골드제이는 1번 옆에서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1번 러닝복스에 과연 그 스피드를 쫓아갈 수 있을지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3경주는 그야말로 강축은 서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 모두 전원 합의 일치된 의견으로 1번 러닝복스를 가장 높은 순위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 1300m를 심장의 고동이라는 지난주 우승했잖아요. 승급전에서. 그 말에 이어 1마신차 2착. 이번에는 적수가 없어 보이네요.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을 공산이 큰데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1번 러닝복스가 되겠고 4번 성파장은 여기서도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할 듯하고요. 12번 검향. 직전에 출발 때 부딪히고 반템포 늪발 한가운데 제법 3차까지 했던 말. 10만두 소개해드려봅니다. 8번 대대손손입니다. 주행심사 3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지난 3월 15일에 주행심사 때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가담 스피드도 보였고 제법 끈기 있는 걸음으로 통과했던 이 8번 대대손손이 되겠는데 자, 최성진 의원, 이 8번 대대손손, 이 신마에 대한 평가와 이번 경주 복병 가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8번 대대손손이 2월 15일에 주행심사에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가장 최근에 받았던 주행심사에서 달라진 변화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경주도 역시나 빠른 말이 거의 전무한 그런 편성의 주행심사였고 또 이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물론 주행심사긴 했지만 너무 좋은 전개를 펼쳐서 앞선 최적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근데 이번 경주는 실전에 빠른 말 많아졌습니다. 주행심사 같은 전개가 불투명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합 속에서도 저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데뷔전에서 바로 통하기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편성을 잘 만났고 경주 여건이 아주 유리한 말이죠. 1번 러닝복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암말 경주 4경주 1,300m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최근에 한 발보다 좀 아쉬운 전력을 현등급에서 보였던 말, 그리고 계속해서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 간의 한판 대결이 되겠는데요. 암말 경주이고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펼쳐진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기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자,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거리 경험, 그리고 축은 서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버텨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축마 2번 우대룡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대룡은 직전 경주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방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당시 거리 경험이 없었던 우대룡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 그 순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련했던 뭉치와 그 아맘마로마 그때 당시 입상을 성공했던 말들을 먼저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적중은 나왔는데 우대룡 같은 경우에는 잘 뛰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린 암말이 비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를 이 말이 언제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실전을 당황하지 않고 잘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우승 타이밍이라고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응수에 나가면서 앞에 가는 말들을 하나씩 잡아 제칠 이번 우대룡의 거리 경험과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것에 이은 상승세 컨디션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야 되는 말들이죠. 1번 라이즈 인 샤인, 10번 인디레이디, 여기에 5번 둘이까지 함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우대룡과 옆에 있거나 우대룡 옆에 있거나 우대룡보다 앞에 있을 말들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10번 인디레이디는 직전 경주의 외곽 11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오버페이스를 해가면서까지 앞선에서 버티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선행말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그 사이에 11번이었던 인디레이디는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안토니오 기술 안전을 교체하고 10번입니다. 외곽 게이트 경험이 있는 말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노하우 분명히 말은 알고 있다라는 거 안토니오의 순발력과 함께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1번 라이즈 인 샤인은 문성혁 기수에게 첫 승을 안겨줬었던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선행적이었죠. 이후에 1700m를 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거리 적응력과 지구력 보강에 신경을 써왔던 것이 거리를 줄여내린 지금 이 시점에선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라이즈 인 샤인 역시 선입력까지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여차에서 선행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부분이죠. 5번 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에 첫 번째 입상할 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예상대로 앞선을 공략했었던 모습이 주요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로다가 앞선의 그 빈틈을 제대로 파고들었었던 말입니다.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 둘이의 상승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서 이길 수 있는 4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이었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언급해 주신 2번 우대룡, 그다음에 1번 라이즈 인 샤인과 10번 인디레이디 모두 동의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고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저는 3번 제너럴 로즈라는 말을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초반 스피드도 굉장히 뛰어난 말인데 주행 순서보다도 지금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초반 스피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데뷔전은 뭐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고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자리 잡는데 좀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 스피드를 충분히 발휘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는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리를 못 잡고 외곽 돌면서도 여유 있는 우승 거뒀습니다. 10월 22일을 보면 선행마 뒤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따라가는 전개도 완벽하게 구사를 해내는 걸 봤을 때 이번 경주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인데 3번 제너럴 로즈의 승급전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우대룡보다 앞에 있거나 바로 옆에서는 움직여줄 수 있을 말을 먼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제너럴 로즈 거리 경험이 일단은 없어요. 상당히 여유 있게 말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1300m라는 거리를 가리치는 승급전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이기의 기수가 정말 공들여서 훈련을 했고 공들여서 말을 만들면서 2년여 만에 첫 우승을 거두는 성과를 기뤘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기의 기수가 이번에도 열심히 타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리 경험의 유무는 이번 경주에서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 김지영 의원님의 추천 마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개를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대룡을 가장 세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대룡이 아예 선행을 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직전 경주 보여줬던 그 스피드감이라면 정상적인 발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선행 레이스를 문세영 기수 특유의 스피드를 보면서 레이스를 끌어줄 걸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젠 샤우트 말씀해 주셨던 인디레이디 둘이도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우대룡 옆에서 그 흐름에 끌려서 그 이마필들이 무너질 가능성까지 전 염두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너럴 로즈도 괜찮고 거리 경험이 좋은 4번마 마샤라는 마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샤라는 마필 자체는 마필이 굉장히 얇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 내측에서 딱 참고 탔을 때 마지막 한 발, 특히나 1300에서의 그 거리 강점 자체가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거든요. 최근에 1700은 의미가 없고 직전 1300은 불리했던 중간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았던 것이 부진의 원인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가 안으로 들어온 마샤의 역습 같이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마샤 좋아하시잖아요.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샤 좋아하죠. 마샤의 추진력은 상당히 매력이 있죠. 단 무거운 주로 올 때 좋아합니다. 상당히 가벼운 주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대룡이 말씀하셨던 대로 직전 경주 내용을 보시면 문세영 기수가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갖다 붙입니다. 선두권 바로 뒤를 바짝 추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폭우가 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던 문세영 기수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토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보상으로는 금요일에 이제 그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단지 젖어있는 주로 속에서 오히려 그 가벼운 주로를 선행말들이 오버페이스를 할까 봐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지 오버페이스 때문에 추임마들이 올라온다까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대룡이 선입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은 그 말의 페이스에 맞춰서 가는 선행말들 역시 그 흐름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대룡이 일단은 이상을 차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추임마보다는 앞에 가는 말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대룡 개인적으로는 직전의 3착이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던 말입니다.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직전의 우대룡은 다소 서둘러서 막판에 한 발이 들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대로 제 페이스대로 따라가는 전개, 초반에 힘 소진 없이 결대로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요 편성에서는 이번 우대룡이 충분히 입상한 자리는 지켜내리라. 저도 김지영 의원의 이번 우대룡에 대한 믿음 저 한 표 던져보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요 편성에서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보다는 선입권에 붙여서 앞선에서 경주 운영이 가능한 마필에게 관심이 가신다고 했는데 그 말 한두 있잖아요. 7번 실버라이언. 직전에 흑전사가 이끄는 페이스 선두외곽 따라가며 1300m 거리 신발신차지만 그래도 입상을 했습니다. 요 편성에서도 7번 실버라이언이 보기에는 10번 인디레이지 정도가 빨라 보이는데 이 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그 선입 전력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지영 의원, 요 7번 실버라이언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버라이언 보니까 이찬호 기수가 벌써 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현정 기수 반갑습니다. 이현정 기수 1번 라이젠 샤인 잘 반갑습니다. 이현정 기수에게도 인사를 해드려야죠. 좋아했던 기수니까. 무사히 복귀해서 감사하고요. 7번 실버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정말 이찬호 기수가 잘 타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 왕년의 선행형 말이었던 이 실버 라이언이 계속해서 추입도 시도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른 흐름에서도 충분히 앞선 공략이 가능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저도 당시에는 속보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 뭐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엔 힘듭니다. 직전만큼의 상태가 아니고요. 직전에는 선행마가 없는 구도였어요. 흑전사 바로 옆에 붙일 수 있는 말 찾기 게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얘기가 다르죠. 1번 라이젠 샤인. 지금 저는 3번 제너럴 로즈도 추천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7번 실버 라이언이 설사 기습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버티기는 못합니다. 마체가 작은 상황에서 인코스 와우코스에서 외곽에서 뒤에서 이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유형의 유형은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연투에도 약한 유형이라서 요 다음 경주에 좀 더 편한 편성 만나면 그때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3차기 아쉬움을 이번에 편성 호기와 전개 찬스로 만회하리라 합니다. 2번 우대룡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당일치록 컨디션, 마필의 컨디션, 전개 양상,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실전 현등급에서 꾸준한 능력을 보이는 말, 그리고 직전에 좀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이 이번에 절치부심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눈에 띄는 인기마 구도를 깰 수 있는 마필, 복평 전력까지 낱낱이 소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중심마가 출전을 하고 있고 후착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중심마는 2번 금아운 위트입니다. 북야 쪽 형제마들 중에 스피드가 굉장히 탁월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단거리 스피드형 혈통인데 역시나 이 말도 스피드만큼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작년 말부터 힘이 차면서 본래의 스피드 발휘를 해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대랑 부딪히면서 초반을 완전히 망쳤는데 그럼에도 올라오면서 입상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직전 경주 이후에 부종 때문에 컨디션 올라온 상태에서 하필이면 부종이 이제 생기면서 주기는 길어졌는데 훈련 모습,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기본 능력, 기본 스피드만 발휘해도 게이트 이점까지 스피드 한 수 앞서는 상황에서 선행까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입상 거둘 수 있는 우승 후보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말은 10번 액티몬이란 말, 그리고 1번 프리엠비전, 여기에 7번 어느 멋진 날이 가세하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10번 액티몬 같은 경우엔 직전 경주에서 초반 스피드에 대한 불안감 확실히 떨쳐버릴 수 있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후 본래의 뒷심까지 여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착 도전마로 판단하고 있고 1번 프렘비전 같은 경우에는 추임력이 이제 강점인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번 연속 최외곽 게이트 어떤 좀 불운의 연속이었는데 따라서 초반에 추진 없이 후미권에서 자리 잡는 데 만족을 했는데 이 말도 초반 스피드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보다는 분명히 더 빠른 말입니다. 한 박자 빠른 추입 전개를 통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7번 어느 멋진 날 같은 경우에 선의권에서 정말 꾸준하게 자신의 본래의 경주력을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스피드 한 수 앞서고 상태 이상 없는 가운데 게이트 2점까지 얻은 이번 금아운 위트를 중심으로 선행 입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나머지 후착 한 자리 최선 압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아운 위트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특별하게 저 역시도 병력보다는 상태 자체가 이상이 없어서 이 정도의 상대들 조건이라면 이마필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동의해보고 응원해보고 싶네요. 후차권의 액티몬이라던가 프리엠비전 7번 또 어느 멋진 날까지 기본기 있는 전력들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마필이 여기서 아예 언급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기 이번 편성 자체가 발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이번 금화 어누이티도 이제 작년 7월달에 선행 가보고 나선 책을 따라가는 전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선행, 뭐 이탈이 빠르다면 선행 가도 좋지만 뭐 무리하게 선행을 고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이 마필이죠. 바로 11번 황금사자입니다. 폭주성 선행 도주성 선행 갔다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페이스 안배 되는 모습으로 우승 거뒀고요.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레이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고전을 했지만 직전에도 단거리였다 할지라도 드디어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2위권을 차지했던 질풍강자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황금사자가 너무 잘 뛰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느슨했던 운영이 아쉬웠었는데 사실 이번의 구도는 안쪽 2번 금화 어누이티가 선행을 가면 딱 외선에서 감아서 2선까지 가담이 가능하고요. 금화 어누이티가 선행을 안 가면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구도잖아요. 기본 스피드감에서 최근의 안정감 자체, 황금사자는 여기서 배제할 수 없는 마필로 판단해야 될 텐데 이 마필 언급 안 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1번 황금사자도 1300에서 우승을 거둔 적이 있는 경주력 자체는 기본기를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인데 이제 전개를 풀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선행을 나갔을 때 어쨌든 이 말은 경쟁력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1000m에서 선행을 못 나간 상황에서 3착을 기록하긴 했지만 항상 이 말은 막판에 1300m에서 좀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그동안 계속 보여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선행 안 나가는 조건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또 안쪽에 이번 금화원홀티 같은 경우는 사실 늦발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반 스피드가 워낙 빠른 말이기 때문에 저는 선행을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외곽 쪽에 중간에 끼어있는 말 중에서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한 2마리 정도가 눈에 띕니다. 11번 황금사자 모래를 피한 외곽 전개를 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곽 전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1300m를 선행 아닌 조건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는 한번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황금사자는 백동희 위원의 강조 포인트가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예, 저도 직전에 이제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조금 느슨했었던 조금만 욕심을 더 냈더라면 어쩌면은 질풍강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류문우까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정도로다가 좋았던 경주력이어서 저도 관심이 있게 보고 있고. 뭐 금화 어누이티는 이 말은 참 데뷔 초부터 재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더니 한 성깔 하는 말이죠. 금세 투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유형의 말을 이제는 정주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 속에 직전에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이든 추입이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동의합니다. 저는 5번 케미블루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케미블루는 여태까지 계속 올해 들면서 3세가 되면서 말은 분명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붙었던 1월달 경주에 좋아 도전 했더니 썬더마크가 저기 도망가고 있고 그 다음 경주는 말리부 진저가 갑자기 펑 치고 나와서 저만큼 도망가고 있고 직전 경주도 위너 브라운하고 크레이지 위키가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아버렸던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 속에서 고전을 했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까지 동시에 안고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위권 가능성을 계속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5번 게이트의 1300m 거리 도전은 호재 중에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미블루 최성진 위원도 예전에 한번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케미블루 이번에는 어떤 평가 내리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5번 케미블루도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냈을 때 버틸 수 있는 말인데 지금 언급을 잘해 주셨듯이 이 말이 최근에 계속 아쉬운 가능성은 있지만 한 발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대 선행 말들이 워낙 스피드가 좋은 상대말을 만나서 무뎌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판단하는 이 선행형 말인 2번 금화오누이티, 썬더마크, 말리브 진저, 위너 브라운 이런 말들에 못지않은 스피드를 가진 말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또 워낙 주로가 가벼웠습니다. 5번 케미블루가 선행 아닌 조건에서 이렇게 빠른 말을 두고 따라가면서 버텨낼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검증이 좀 필요한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금화오니티가 물론 선행을 나서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선다면은 훨씬 더 좋은 탄력, 스피드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직전처럼 늦발을 하거나 혹은 이 말을 따라가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휴양마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번 케미블루 입장에서는 황금사자까지 부정을 하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 아닌가요? 5번 케미블루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 안 될까요? 네, 이번 금화오누이티의 현재 모습이라면 정상 출발로 선행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5번 케미블루가 선행을 나선다면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선행을 나선다면 지금 이 말이 어쨌든 자기의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기본 능력으로 저는 7번 어느 멋진 날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선행의 어떤 이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5번 케미블레의 선행 조건 하에서는 가능성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장 과정에 시네마들은 딱 정해져 있는 주주성이 계속해서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떤 얘기냐? 뭐 이번 금화오누이티는 과거 선행 나섰던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굳이 선행 욕심 없이도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 여기 11번 황금사자가 선행 강공작전으로 입상한 적이 있지만 직전에는요, 그렇죠? 교령운호, 질풍광장, 강편성 구도 속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큰 착취 없이 3착을 했다라는 거죠. 질집성의 어떤 변화의 성과를 거두었던 요 11번 황금사자가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갖춘 말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11번 황금사자가 되겠고. 좀 뒷손에서 올라오는 마필 한두 말씀드려볼게요. 6번 본능대로죠. 발주가 매끄러우지 못합니다. 항상 후미에 있죠. 하지만 직선에서 아주 질풍같이 올려붙이는 거림이 상당히 좋아요. 뭐 이번에 발주는 보완했습니다만 어차피 앞서는 나서지 못하겠죠. 하지만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죠. 1300m. 막판에 직선에서 한 발의 역습 가능해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 6번 본능대로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6번 본능대로가 뭐 잠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번 경주에서 바로 입상까지 거두기에는 지금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뭐 데뷔전도 그렇고 주행 심사도 그렇고 이 말은 초반 출발 시에 약간의 악벽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가속이 안 붙는 게 문제입니다. 늦발보다는 초반에 굉장히 굼뜬 모습으로 가속이 안 붙어서 결국 후미권 전개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의문점이 있고 또 추입형 전개를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존에 있는 말이 한 2마리 정도가 눈에 띄기 때문에 6번 본능대로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추천해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오경주가 되겠는데요. 최성진 의원은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다. 2번 금화 어누이티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역시 뭐 적정거리 출전 또한 경주 여건이 유리하고 상태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한 수로 찾아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경마 편성 중에 혼전도가 극심한 경주 중에 하나가 6경주가 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우승 전력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고요. 그나마 2차 입상했던 딱 한 번의 2차 입상을 한 9번 패션피플이 눈에 보이는데 달리 말하면은 요 편성 후기를 만나서 드디어 첫 승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 한두 나타나겠죠.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최단거리 레이스, 뭐 전개 양상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000m 단거리 경주이니만큼 선행을 누가 성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 먼저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그 중심에 저는 4번 올드코리아, 7번 큐피드가이 이 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올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1300m 경주였고요. 분명히 직전부터 힘이 붙어가는 모습이 훈련 시에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보였습니다. 다만 직전에 상대가 좀 강했어요. 선행 상대만은 지젤 괴물이었고요. 입상 상대만은 센스쟁이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까지 안고 지젤 괴물의 가장 그 옆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 버티기 순위권에는 안착을 했어요. 직전보다 컨디션은 더욱 좋아지고 있는 올드코리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이 굳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충분히 그 뒷심 보강은 해왔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선임력 발휘 충분한 가능성 이번 경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선행 나서주면 더욱 좋겠고요. 자, 7번 큐피드가이가 선행 강공작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7번 큐피드가이는 마체가 작죠. 마체가 작은 만큼 앞선을 공략하는 것이 주요할 수 있겠고 그 작은 마체 때문에 1월달 경주 선두권 가세를 했고
최선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막판에 더 덩치가 좋았던 힘 좋은 말들에게 밀리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후에 골마겸으로 출전 주기는 늘어졌습니다만 상태는 이상 없이 좋은 모습 여전하고요. 다시 한번 1000m 단거리 출전이라고 한다면 선행 강공 충분히 주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 유일하게 입상 경험이 있는 9번 패션피플이고요. 패션피플은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입상 당시에는 인코스 유리함입니다. 지금 9번이라서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힘은 붙고 있고 스피드 보강에 주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다라는 부분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대목이 되겠고, 여기에 2번 아메리칸벨 주행심사 재심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서 이 말에 뒷심까지 기대해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김재홍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언급하신 대로 좀 약간 혼전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뭐 대부분의 말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언급해 주신 말이긴 한데 이번 아메리칸 벨이란 말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데뷔전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꼬인 전개 속에서도 잠재력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는데 이후에 오른쪽 다리가 좋지 않아서 치료 후에 휴양까지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훈련 모습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직전 주행 주사를 보면 소극적인 어떤 추진에도 굉장히 빠릿한 모습,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강공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강조드리고 싶고, 언급해주신 7번 큐피드 가이 직전 무리한 앞선 전개는 무뎌졌는데 뭐 차분한 선입이라면 또 뒷심발이도 가능한 말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9번 패션 피플 같은 경우엔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꼬였습니다. 2월 달에 1300m도 버텨냈기 때문에 1000m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5번 가온질주란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늘어난 거리에 출발도 실패하고 전개도 꼬였습니다. 1월 달에는 주행심사긴 하지만 분명히 차분한 전개를 해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주로였는데 굉장히 놀라운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그렇게 확고한 말, 또 그리고 추임력을 발휘할 말이 거의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5번 가온질주가 가장 직선에서의 뒷심이 좋은 말로 판단하는데 5번 가온질주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5번 가온질주 같은 말이 그 추천드리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한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출발이 관건이죠. 그리고 주행심사 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평가 내려주신 대로 주행심사 때의 모습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 뒷걸음이 분명히 좋았습니다만 따라 뛰는 걸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건 따라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다. 즉 전형적인 추임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력 입상이나 자력 기록이 아닌 이런 말들이 그 스피드를 앞선 공략으로 전환을 한다. 특히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다라는 부분은 선두권 적극적인 공략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참 애매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상, 직전 경주 통해서 보여준 능력상 이 말이라면 앞에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기습적으로 5번의 가온질주가 앞서는 어떻게 뭐 5선 안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나서 뒷스윙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견.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편성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 갑자기 느껴지는데요. 단거리 1000m 자체에서 그만큼 보여준 걸음의 능력이 없는 마필들을 모아놨기 때문이겠죠. 보여준 마필들은 전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김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큐피드 가이라든가 올댓 가이, 패션 피플 모두 좋게 평가를 합니다. 패션 피플 같은 경우에는 입상 당시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기억도 있어서 개인 좀 애착이 많이 가는 마필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어차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능력이 크지 않다면 전개적 이점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마필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물론 7번 큐피드 가이도 스피드가 빠르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의 스피드로 판단했을 때는 저는 안쪽에 있는 3번과 PNSGF라는 마필의 스피드도 여기선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려서 좀 높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기 모두 스피드를 보였습니다. 힘이 안 붙은 모습이어서 하위권에 머물긴 했지만 단기 유형 다녀왔던 직전의 경주는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갔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어차피 상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선행 주도 레이스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3번 PNSGF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최근 10년 동안 아일랜드산 말을 본 기억이 없어요.
앞에 이제 오경준과 사경준과 이제 PNS 초록이라고 나오는데 PNS 제프하고 직전 경주 같이 뛰었었을 겁니다. 아일랜드산 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이고 불행하게도 좀 마체가 작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그 무거운 더트주로보다 무거운 샌드주로를 어떻게 버텨낼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직전 경주의 PNS 제프 같은 경우에는 참 용하게, 참 기특하게도 이 작은 몸을 이끌고 교룡운우 옆에 붙어서 경주 운영을 풀어 나갔었죠. 근데 그게 함정이라고 봅니다. 상대만 교룡운우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1번 게이트의 교룡운우가 선행을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옆에 붙어서 경합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경주입니다. 질풍강자조차도 바로 그 뒷자리를 쫓아갔고 당시에 선행을 나갈 수 있었을 황금사자조차도 쫓아갔었던 경주예요. 비어있는 그 옆자리에 운 좋게 가지 않았나, 의욕적으로 한번 들이대보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라서 이번에 적극적인 말머리라고 한다면 이 여리여리한 마체 큐피드 가이하고 둘이 같이 둘 다 여리여리한데 몸싸움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4번 올댓코리아 화이팅입니다.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설명해 주셨네요. 자, 이 6경주가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다가옵니다. 딱 편성을 보자마자 눈에 띄는 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이 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4번 올댓코리아도 직전 1300m 거리 앞선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만큼 줄어든 1000m 거리라면은 충분히 선이 끈끈한 전력 앞선에서 충분히 결판을 낼 수 있는 말로 4번 이 올댓코리아 말씀해 주셨고요. 3번 PNS 제프. 자, 직전에 그 설명 들어보니까 일견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직전에 앞선 선두권에서 꽤나 버텨내는 전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변화의 기대치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한두 11번 KNAC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 졸전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 주행 심사 1월 4일 날 선두력이 보강되더니 직전 경주 1300m 레이스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비록 막판에 한 경합을 펼치면서 200m 정도에서 막판 20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거리 1000m로 내렸고요. 선두력이 충분히 보강된 모습 속에 이 11번 KNAC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내린 거리에서는 이 버튼을 공산이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요 11번 KNAC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경주에서도 KNAC가 가장 불안했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선두권 공략이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끝내는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말이 이렇게 무너지고 거리를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코스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최외곽 게이트에서는 이번 경주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혼전 레이스 6경주 솔루션을 전해드리자면요. 자, 이번에 경주 여건과 적정거리 출전의 4번 올댓코리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다채롭게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 상당수가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는 직전에 편한 선행 조건에서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과연 이 승급전에 그 전개가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한 인기맛까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일단 눈에 확 띄는 말은 당연히 3번 질풍강자입니다. 과거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던 말인데 자, 그래서 국악자급판과 오른쪽 눈가면 승인자급 착용 이후에 그 부분이 교정이 되었고요. 좋은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 이 교룡 운우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의도적으로 2선 인코스 따라가며 상당히 좋은 전개 운영 속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4등급 두 번째 무대에서 최단거리 1000m 입상 전력이죠. 자, 이제는 뚜렷하게 주행이 안정화됐고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따라가는 전개 운영 속에서도 충분히 제 능력을 발현하고 있는 말 3번 질풍강자. 이번에도 코스 2점,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3번 질풍강자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리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외곽의 11번 스피드 청룡이 과거 1200m를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두 번의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하위 등급 시절에. 지난 12월 16일 전 구간 외측 기대는 악비역으로 졸전 이후 바로 거세를 단행했고요. 직전 3월 24일 경주 당시 하이페이스 선두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 제법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뚜렷하게 능력 회복세를 선보였고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보는 마필이 11번 스피드 청룡이 되겠고요. 자, 10번 흑전사가 직전에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으로 1300m를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 압승을 거뒀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는 없는 조건입니다만 단거리 따라가는 조건 속에서도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충분히 선보였고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에 내린 거리 1200m 10번 흑전사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12번 라운케빈이 역시 직전에 최단거리 레이스 코스 2점 강공선행 작전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에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도요. 과거 최단거리 레이스 착지 불량 이후에 선입 따라간 조건에서도 근성을 발휘했던 좋은 능력을 보였기에 이 12번 라운케빈의 선전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2점, 주행 안정화가 도모된 3번 질풍광자를 중심으로 도전권 다수의 마필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3번 질풍강자 상대적인 전개 구도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 이번 경기도 이어간다에 대해서 저도 한 표 던져보겠습니다. 10번만 흑전사의 성장세 그리고 11번 스피드 청룡의 회복세 12번 라운케빈까지 모두 가능성 있는 마필인데 특히나 11번 스피드 청룡은 모래를 못 맞죠. 그 부분 때문에 직전에 하마식 기수가 정말 미친 듯이 초반에 안쪽에서 모래 안 맞으려고 추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외곽에서 얼마만큼 자리 잡느냐가 관건일 뿐 이번 경쟁력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 마필은 좀 좀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마필이 8번 매니스마트거든요. 매니스마트란 마필이 직전의 경주 단순히 코스가 좋아서 우승했다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백 이전에 늘어난 거리 1300에서도 우승 경험이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질풍강자는 여기서 선행을 나설 마필은 분명히 아니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저는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3번과 9번 사이에 8번 사이에서 가장 빠른 마필로 따진다면 매니스마트가 가장 빠르고 전개적 우위에서 선행까지도 또는 선행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휴양이 좋아지고 있는 8번 매니스마트 승급전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행마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이 선두권을 장악해내고 또한 직전에 얼마만큼의 이제 그 강한 편성 구도 속에서 레이스를 펼치며 입상을 했느냐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요. 물론 8번 매니스마트가 하위 등급 시절에 이 1300m 입상 전력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약체 편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전에 8번 매니스마트는 코스 1번에 편하게 선행 나서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던 전력입니다만 편성 자체가 약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치열하게 선두권 이 경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는 편한 선행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보고요. 선행을 나선다 한들 압박을 받고 무리한 경주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자, 늘어나는 1300m 거리에서 경합 선두 레이스를 이겨내기에는 이 4등급 편성 자체가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무철 위원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3번 질풍광자는 상당히 응원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승인장구 변경도 분명히 주요했겠지만 조교사의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죠. 사비를 들여서 본인이 이제 그 그 조련하는 마방에 말을 맡기고 그 악벽을 교정하려고 악벽은 기억에서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마사에다가 맡겨놓고서는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그 결과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11번 스피드 청룡도 뭐 나쁘진 않고 10번 흑정사를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점은 좀 의외고요. 선행 경합 여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경합이 일어난다면 10번 흑정사하고 12번 라온 캐빈의 경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선행이면 좋고 따라가도 되는 말. 현등급 경쟁력 확보한 7번 세븐즈 럭키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죄환별 기술을 다시 보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적벽시사 추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인코스에 차분하게 말머리를 하는 것, 그 자리를 잡는 것이 조한별 기술의 특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 세븐즈러키가 선행을 나서면 좋은 말이지만 선행을 나서지 않고서도 현등급에서는 입상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한 바 있어요. 7번 세븐즈러키의 스피드와 이 말의 선임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물론 지나친 경합이 없이 따라가는 조건에서 단거리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였던 말입니다만 아무래도 요 4등급 요 편성에서는 편하게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 좀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다수의 선행마들이 출전한 이 스피디한 편성에서 어느 위치에서 전개를 펼쳐낼지 선행을 나서기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싶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조건이더라도 힘한 배가 잘된 선입전이 돼야 되는데 치열한 선두권 경합에서 살아남기에는 이 편성 자체가 좀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후에 좀 편하게 앞서는 지배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이 7번 세븐즈 럭키는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많은데 저는 이제 이번 경주가 앞선 경합이 매우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8번 매니스마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초반 스피드 자체가 워낙 탁월한 말이라서 예전에 금비랑이란 지금 1등급에 올라간 말도 선행 후에 여유 있게 이길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준 바 있고 10번 흑전사, 11번 스피드 청룡, 12번 라운 캐빈까지 이런 경합성 편성이라면 이번 본이너라는 말 단거리에서는 유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2월 2일 경주 당시에도 1700이 아니라 1300이라면 조심해야 될 말로 방송에서 강조드렸는데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 말은 레이먼드, 타우러스 이런 말들 사이에서 뛰었을 때도 압도적인 추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1300이라면 이번 경주도 경합 틈에서 조심해야 될 복병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본인의 추입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선두권이 좀 몰락해야지 어부질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이번 본인이라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행 선임마들 선의권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들도 충분한 근성을 갖추었고 앞선에서 결판이 나리라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선 몰락이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인어가 자력 입상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 주행이 뚜렷이 안정화된 최근에 일치월장하고 있는 3번 질풍 강자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1700m 중거리, 중장거리 8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충분히 1700m 검증을 받은 마필도 있고요. 직전에 전개 미스 아쉬운 전력을 남긴 마필도 있죠.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마필들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데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1705등급 별정 B형 방식이고요. 기본 잠재력의 변화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권의 마필들에서 옥석을 잘 가리셔야 하고 중심과 후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부분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좋았던 훈련을 보면서도 기본 잠재력을 보면서도 여기서도 이 마필은 또 되겠다 느꼈던 그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8번마 금화 슈프림입니다.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잠재력에 비해서는 입상이 좀 아쉬웠었죠. 힘 자체는 넘쳐나는 마필인데 초반 이제 초중속에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착승권에만 머물다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래서 직전 아예 거리를 늘려버리죠. 1700m에 도전을 해서 최외곽 12번입니다. 더군다나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 이 마필이 전개도 좋지 않았어요. 외선에서 몰고 나가는데 가담이 힘들었고 중음이 처진 전개 속에서 정말 일반적인 능력 마필도 이겨내기 힘든 전개를 이겨내면서 우승을 거뒀다는 거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뛰었던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직전에 우승 이후의 마필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토요경만 나와주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상위 등급 포함해서 가장 좋아 보였던 마필이 저는 이 마필이에요.
당일 주로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승급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염두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상태와 조건이라면 저는 8번마 금화슈프림의 연투 가능성은 여기서까지는 인정하고 싶은 정도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전력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 안쪽 1번 페더라이트, 4번 레이먼드, 2번 퀸 오브 캠프 판단하고 있는데요. 4번 레이먼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여유가 많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도 모래 맞는 것을 좀 모래 맞는 운영 자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추진의 타이밍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뭐 직전 1300m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 1700m를 유심히 보시면요. 외곽 11번에서 발주를 받고 계속 무리하게 외선을 돌아요. 그만큼 모래를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중속을 보입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안으로 당겨졌다라면 오히려 이번에 선두권까지 욕심을 낼 마필이라서 좋아지고 있는 3번 레이먼드 적응력을 이번 경기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번 페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보다는 좀 전개적 이점으로 띄워주는 마필이죠. 1700 첫 도전 선행 1순 직전에 총알가치에게 선행을 뺏기고 나서부터는 조금은 아쉬움은 남겼지만 이번엔 인코스 다시 한번 2점이라면 선행 강공에 대한 기대치를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번마 퀸 오브 캠프 같은 경우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시지만 꾸준하게 띄워주는 것이 이 마필의 장점이겠죠. 직전 1700m 첫 도전에서 차분하게 외선 선입권을 가담을 하고도 꾸준하게 그 자기만의 주폭을 지켜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 이점을 가져가 준다라면 한 발발이가 더 띄워줄 수 있는 2번마 퀸 오브 캠프의 기본 적응 능력까지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성장 가도를 달려주고 있는 훈련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 보였던 연투 가능성 높게 평가하는 8번 금화슈프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 필요한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힘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완벽하게 백동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8번 금화슈프림이 정말 저도 봤지만 직전 경주하고 또 다르게 정말 더 좋아져 있고 힘이 붙었고 주폭이 살아나 있고 그 파워면은 승급전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저는 그나마 조금 더 앞선에서 공략할 수 있는 말들 먼저 2번 퀸 오브 캠프, 1번 페더라이트, 4번 레이먼드 순으로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백동희 의원의 의견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기서 반격을 하나 해보고 싶은 말은 5번 대우나예요.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뜻이죠. 대우나 여태까지 제가 한 질문을 계속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백동일 의원한테. 이번에 왜 추천을 안 하셨을까요? 1700m이기 때문일까요? 제가 여태까지는 이 사이 이 외곽에 옆에 있는 말들이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서 너무 작아서 외소해서 힘들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과연 백동일 의원은 어떤 이유로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대우나도 이제 여기서 나와주는 마필들 중에서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전력인데 대우나가 예전의 상태보다 좋아지면서 어차피 1700도 되는 마필이니까 가능성을 보지만 초반에 발주하고 초반에 이제 자리 싸움 자체에서 밀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내린 거죠. 1번 페더라이트랑 퀸 오브 캠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레이먼드까지 중간 예선에 있는 마필들까지 대우나가 가져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개를 좀 잘 받고 뛰어주는 대우나로서는 상태는 좋지만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져서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 역시 백동희 위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 마리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8번 금화슈프림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데 어쨌든 이 말이 추입형 말이라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한 4번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꼬이고 있는데 백동희 위원 말씀대로 모래 좀 적응력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게이트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이 가천시장배에서는 분명히 인코스에서 대한마 도끼블레이드 이런 강편성 속에서도 인코스에서 잘 따라가서 경쟁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문화일보배는 또 이번 게이트에서 인코스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번 경우 4번 게이트인데 저는 충분히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로 따라갈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선 선입권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하고 나머지 세 마리에 대해서 모두 백동희 위원과 동의하는 만큼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 상태가 워낙에 좋다라고 평가하신 8번 금화슈프림 승급전도 문제 없는 전력으로 특히나 강조들 해주셨네요. 코스 2.1번 페더라이트가 여기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직전에 오히려 총알같이 함께 총알같이에 선두 자리 내주고 오히려 2선에서 경합을 하고 무너진 아쉬움. 이번에
1번 게이트면 뭐 1번 패드라이트가 선행 강공 작전 주요할 듯하네요. 뭐 이번 퀴너브 캠프도 직전에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고 외곽 12번 라운드 돌풍이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직전에 1700m 거리 총알 가치가 이끄는 페이스 뒷직선에서 감아서 점차 격차 좁혀 약간의 살짝 무빙 플레이를 보이면서도 4차까지 했는데 뭐 게이트 외곽이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12번 라운드 돌풍 백동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게이트가 굉장히 불리했다라고 느꼈어요. 라운드 오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마필도 모래 안 맞고 뛰는 것이 유리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매번 외선에서 이제 빠르게 감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냐 못 잡냐 싸움이었는데 직전에 1700이 도전을 해서 이제 외곽 4호선 돌면서 분명히 첫 도전이어서 그런지 코너링 자체도 분명히 좋지 않았었던 모습이거든요. 안쪽에 언급드렸던 빠른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도 자리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직은 1700이 완성도 높게 적응했던 모습이 아니라서 최외곽 12번 게이트의 자체의 불리함은 좀 이번 경주도 좀 이어질 거란 판단이라서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지만 이번 경주 전개적인 불리함에서 조금은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느꼈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승급전도 문제없다. 컨디션 여전히 좋은 8번 금화 슈프림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먹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상위 3등급 무대 장거리 18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들 또한 직전에 깜짝 입상했던 말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번에 1800m 적정거리 출전에 경주 여건과 상태가 좋아진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800m 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이제 1700m 장거리, 코너 4개 도는 거리에 대한 감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중에서도 지난주에 1700m 거리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1800m 도전했었던 그런 편성이 있었죠. 당시 슈퍼삭스가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심플라이프였습니다. 즉 거리 경험이 없을수록 선행은 유리해지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있던 없던 간에 빨라질 수 있는 흐름 구도 그 레이스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말 11번 스피드 이승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곽이라서 잠깐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700m보다는 초반 직선거리가 좀 길고요. 초반부터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스피드 이승칸이 가지고 있는 초중속을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졌다라는 부분이 이 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완벽하게 선행을 나간다. 이렇게 와이어 투 와이어를 누리면서 선행을 나선다라고 한다면 3번 전복 캡틴이 그 앞에서 응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넘어서느냐 혹은 그 말의 외곽에 서게 되느냐 11번 스피드 이승칸의 기본 순발력과 함께 응수해 나갈 수 있는 끈기를 이번 경주를 통해서 재차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3번 전복 캡틴이 선행을 나선다면 오히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 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판단이에요. 직전 승급전에서 순위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만큼 이 말의 상승세는 뚜렷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등급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기 시작한 말들이죠. 5번 스위트록, 9번 황금 주머니. 5번 스위트록은 직전 경주 늦추입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대목이 이번에 안토니오로의 안장 교체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9번 황금 주머니는 이번에는 트리아빅 제갈로다가 승인 장구를 변경을 하면서 말의 악벽을 좀 더 컨트롤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훈련 때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모습이라서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확연하게 입상권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그중에서도 저는 3번 전복 캡틴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그 심한 오버페이스를 따라가면서도 끝까지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경주 선입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로 판단하고 전개까지 유리하기 때문에 훈련 모습도 좋고 모든 면에서 가장 여건이 좋아 보이는 3번 전복 캡틴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저는
사실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8번 센터포바라는 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 경주 이제 관심을 못 받는 말이었는데 훈련 시 변화가 포착됐기 때문에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훈련 모습이 분명히 변화가 왔고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기수 교체까지 다시 한번 강공 입상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사랑 같은 경우는 기본 능력 갖춘 말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7세 접어들어서 예전의 경주력 발휘를 못했지만 이제 최근은 마지막 전성기일지 모르는 양호한 훈련 상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10번 해성여왕 한번 복병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3등급 중장거리에서 3착만 2번을 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만큼 3등급에서도 기본 능력은 갖춘 말로 판단하는데 이후에 좀 아쉬운 모습 때문에 의도적인 추입 작전, 제일 최근 1800 경주였던 2월 2일도 의도적인 추입 작전을 구사했는데 직전에 초반 스피드를 보면 큰 추진 없이도 빠릿한 모습 보여줍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크게 강한 말 없는데 앞선 전개, 이 말이 원래 앞선 전개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럴 경우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0번 해성여왕이 선행 나가면 무섭죠. 선행 나가는 해성여왕 무섭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엔 힘들 겁니다. 3번 전복캡틴이라든가 11번 스피드이즈칸의 스피드가 그리고 이 말대로 회복세가 10번 해성여왕보다는 낫다는 판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견 거의 뭐 동일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구몬 황금주머니가 거세 이후 생각보다는 조금 회복이 더디지만 이번 영주 레이스 흐름은 상대들이 많이 약해져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복 캡틴 목이 정말 높은 선행 마필이죠. 선행 여부가 중요한데 선행 성공한다면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스피디칸이 가장 유리한 전기 상대 보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모두 동의합니다. 앞에서 이제 최성진 위원님께서 센터포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 짧게만 여쭤볼게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직전 영주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였다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안전 교체로 좀 더 성장세를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입관의 싸움을 열어두고 싶은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 백동현 의원님 전복 캡틴 같이 동의해 주셔서 매우 기쁘고요. 자, 8번 센터포바는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말은 27전이라는 그 전적이 있습니다. 있는 말이에요. 그 전적 동안에 특이한 사항은 5번 게이트, 5번 외곽 게이트에서는 성적을 낸 적이 없습니다. 4, 5등은 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연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9번 황금주머니가 드디어 적정 거리를 만난 듯합니다. 뭐 최근에 1800m도 뛰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걸음 여력을 남겼고 1700m 직전 아쉬움 이번에 늘어난 거리 가능해 보입니다. 3번 전복 캡틴이 요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준다면 1순. 2번 승리사랑이 그래도 직전에 커버 저스티스가 이끈 하이페이스 1700m 이 3차까지 올라가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아까 좀 설명한 2번 승리사랑 잠깐 이제 최성진 위원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지영 위원요. 2번 승리사랑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승리사랑 직전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은 정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번 신청 해지가 포인트였단 말입니다. 직전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요. 그 정도 뛰었으면 잘 뛰었습니다. 상대마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권이 무너지는 틈을 잘 활용을 했었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에는 어우러져서 뛸 거예요. 승리사랑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는 아닙니다. 네, 서울 구경주 1800m 레이스는요. 전개도 분명 장거리는 앞선에서 가능한 마필이죠. 11번 스피드 이즈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이 다수 출전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네요. 그러한 내용들 모두 정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정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12마리 출전.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드러났죠. 어떻게 중심 잡고 어떻게
압축 가져가나가 중요한 구도인데 7번 베네딕트 모든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지만 스피드뿐만 아니라 중속 탄력, 근성까지 모두 갖춘 전력이죠. 베네딕트란 마필이 상당히 좀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뭐 장구 없이 그냥 마필의 유연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조의 기수의 부조에 수능 잘해주는 모습을 운영해왔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 많이 뛰었죠. 예선, 2선, 3선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직선 구간에서 상대 마필도 그 중간에 끼면서 추진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아쉬웠을 뿐 오히려 이익권도 가능했을 만큼 잘 터졌었어요. 이번에 제갈까지 물려주면서 한 발 더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상대보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구도라면 베네딕트 여기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 외곽 11번 다크 플레이어, 9번 마 동방의 기억, 그리고 10번 베스트 에이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크 플레이어는 마체 자체가 좀 얇은 단점은 있지만 선행 선입이 굉장히 자유롭죠. 직전도 무리하게 선에 가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탈대로 그냥 놔줬는데 빠른 마필이 없어서 그냥 선행까지 나서버리면서 마지막까지 응수를 해줬었죠. 외선이지만 선행 가면 더 좋고요. 선행 못 가도 되는 마필인 만큼 가능성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 9마 동방의 기억 같은 경우는 이번에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부진의 원인 자체는 초반에 전기가 꼬였던 겁니다. 예측에서 소폭 추진해서 날아선 과정에 당시 앞선에 있는 마필 때문에 약간 진로가 막혀버렸어요. 순간 진로가 막히면서 전기가 후미까지 쳐져버렸죠. 동방의 기억이란 마필은요. 아예 감아서 선행을 가거나 선두권에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전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정말에 뛰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더군다나 이번에 상태가 좋다라면 성장 가능성 열어주셔야겠죠. 10번마 베스트 에이지는 단거리에서는 모래 맞는 전기에서 매번 처지는 좀 아쉬움도 보여주지만 중거리 이상에서는 항상 여유 있는 선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도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외선이라 초반에 자리를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관건일 뿐 기본 능력 자체는 성장 이어나갈 수 있는 더군다나 이동진 기수의 그 감량 조건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성장 가능성 상당히 좋은 전력으로 상대보다 2점을 가져갈 수 있는 7번마 베네딕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 해내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우리 리빙TV 마무리를 해주는 승부처 꼭 이 추천 경기 꼭 적중하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보다는 얼마나 힘있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서 백동일 위원에게 좀 더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고 이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8번 하와이 보스. 이 말은 사실 우리 직전에 같이 응원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와이 보스 이번에는 왜 추천을 안 하셨을까요? 직전에 그만큼 실망하신 걸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이 마필 볼 때마다 화가 날 정도예요. 너무 이제 그 부분 자체는 어쩔 수 없겠죠. 계속 참고 한 발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좀 속았던 부분이 저희가 있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충돌 피해받고 처졌던 것이 뭐 추진의 타이밍을 늦게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직전 경주 그렇게 차분하게 참고 한 발을 썼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추입의 타이밍에서 완성도 있는 뭐 걸음을 가져가기에도 착승권 이상 이번에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언급해 주신 네 마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견이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고 약간 제가 이제 좀 불안 요소 이 틈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말 바로 8번 하이보스 백동희 의원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조차도 김정은 의원께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강하게 응원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나는 경주 중에 7번 베네딕트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안쪽에 1번 이 더블어스피 눈에 띕니다.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코너 4개짜리 1700m에서 좋은 능력 보였고 이번에 승급전 2.5 감량 혜택 1번 게이트 전개로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는데 백동일 의원요. 1번 더블어숲 승급전에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 더블어숲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통으로 개복수라고 나서도 이 정도로 잘 뛸 수 있는 마필. 얇은 마체의 근성은 정말 뛰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추천드릴 의향이 있는 마필인데 이 레이스 자체는 좀 빨라요. 더블어숲이 지금까지 뛰었던 페이스보다는 끌고 나가는 마필들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승부전을 치르고 있는 더블어숲 인코스이긴 하지만 선두권 가담보다는 좀 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추진의 타이밍 좀 가져갈 수 있는 성장세의 마필이긴 하지만 이 레이스 자체의 흐름에는 한 번쯤에 적응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이제는 장거리 충분한 적응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줄 타이밍이다. 7번 베네딕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도전권들 역시 코너 4개짜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그 전력으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 절치부심 이번에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우선 눈에 띄는 말은 7번 서울의 별입니다. 작년도 안말 대선 경주에서 출중한 활약을 선보였던 말이고, 자, 이번 경주 은근 앞선이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 1400m 거리고요. 어차피 직선 한발 싸움에서는 월등한 추임력을 갖춘 7번 서울의 별이 마지막 역습이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7번 서울의 별 중심으로 강조드리고요. 자, 6번 짱콩이 최근에 승급 이후 연달아 1800m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는데 직전에는 발주기는 요동으로 반템포 늦발하고 외곽 무리한 가마 선행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전개를 정말 잘못 풀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전을 하고 있고 1400m로 거리 줄여 출전을 합니다. 최근에 연달아 출전을 만회할 6번 짱콩이 되겠고요. 1번 지오스타가 역시 휴양 공백도 있었고 골 연고증이 있었죠. 자, 직전 경주 드디어 충분히 회복세를 보였는데 철저하게 참고 마지막에 한 발 몰았으니 정말 좋은 경주 능력을 선보였고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과거 1200m도 거의 바닥 추입을 했던 말이죠. 1번 지오스타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3번 땡큐 찰리 강공 선행 작전 코스 2점 1승 기대치까지. 결국 서울 라스트 11경주는요. 자, 1400m가 적정 거리로 보이고 있고 직선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말로 평가가 됩니다. 7번 서울의 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보는 맥락이 비슷하네요. 앞선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7번 서울의 별의 추임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훈련 상황도 양호한 모습이라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번 땡큐 찰리의 선행력, 1번 지오스타의 회복세, 마방 이적하고 정말 많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평가하고요. 이마필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11번 커버걸 저스티스입니다. 40조 송문기 조교사께서는 오히려 이마필을 앞으로의 대표 안말로 생각할 정도로 실버울프의 대를 이을 마필로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잠재력 높은 마필로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선행형의 매드치 글로리를 잘 변화시켜서 따라가는 전개의 마필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 마필 역시도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행보다도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선행이 아니어서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개 여건에 능력받으면 다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빠른 말이 3번 땡큐 찰리로 보이고 있고 외측에서 감아서 따라가는 적개의 여건을 펼쳐야 되는데 이 1400m 거리 첫 도전이기도 합니다만 자, 오히려 이 편성에서는 승급 전에 좀 편하게 안쪽 게이트 선행을 나선다라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측에 포진해 있는 선행마들 틈바구니에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간 강해진 상대 속에서 다소 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승급전에서는 다소 이제 지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순위 빼고는 모두 동의합니다. 추임말을 이제 중심화로 잡아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선행 나가는 3번 땡큐 찰리는 더 나올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400m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중심화로 강조드리겠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MC의 설명에 강하게 동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고요. 와, 서울의 별과 땡큐 찰리를 포기를 했더니 이렇게 여유로운 추첨화번이 생기네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서울의 별은 참고 딱 한 발. 극단적인 추임마고요. 땡큐 찰리는 1400m는 경험, 검증이 확실히 더 필요한 선행형 말입니다. 선행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 말들을 동시에 추천하고 계셔갖고 좀 의아스럽긴 한데 선행은 6번 짱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짱콩이고요. 10번 커버걸 저스티스는 앞서 백동위원의 설명처럼 선입도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1번 지오스타도 마찬가지죠. 추입이 되지만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기본 스피드가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4번 파크삭스 여쭤볼게요. 선행을 짱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뒷자리는 4번 파크삭스라고 봅니다. 확연하게 좋아진 컨디션에 4번 파크삭스는 왜 추천을 안 해주셨을까요? 네, 1400m에서 계속해서 저도 이제 가능성을 엿보고 관심권이 두고 있는데 항상 결정력이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1200, 1700m 거리는 적정 거리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1400m 거리 말씀하신 대로 전개 여건은 좋습니다만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4번 파크삭스는 다소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으로 봅니다. 직선 한 발 월등한 추임 능력을 갖춘 7번 서울의 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월말 토요 경마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계란 하나를 얻는 것보다 내일 암탉 한 마리를 얻는 것이 낫다. 경마에 적용을 해보자면요. 매경주, 이 모든 경주를 선정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요. 노림수를 가지고 자신 있는 경주를 선택해서 큰 수확을 얻는 것이 이 경마에서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월말 경마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잘 메모하셨다가 적용하신다면 좋은 성과 충분히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